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소년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관은 씌워졌지만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1452년 6월 창덕궁 대전에서 어린 소년이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주위에는 신하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종, 조선의 6번째 왕이 된 이 소년의 비극은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종의 본명은 이용희입니다. 문종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품 한 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궁궐의 냉랭한 공기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단종이 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아들을 무척이나 아꼈지만 재위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승하했습니다. 39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문종은 죽음을 앞두고 어린 아들이 걱정되어 신하들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세자를 부탁하오. 제발 잘 보필해 주시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살 소년은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스러웠고 신하들은 각자의 계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진심으로 보필하려는 충신들도 있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어린 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왕실 내부에는 더 큰 야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 후에 세조가 되는 이 사람은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무예에 뛰어났습니다. 형 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순순히 형을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일찍 죽고 어린 조카가 왕이 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도 그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명회, 벌람 같은 신하들은 수양대군에게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은 무력으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김종서의 집에 군사를 보내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신하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보인을 비롯한 다른 대신들도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린 왕을 지키던 보루들이 무너졌습니다. 단종은 궁궐 안에서 숙부가 벌이는 사육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13살 소년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권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변 이후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이름뿐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내렸고 어린 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제거했습니다. 궁궐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종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신하들은 어린 왕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금을 다시 제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은 이미 너무 강했습니다.
1455년 유니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선의를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차례로 단종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전하, 나라를 위해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소서. 15살 소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숙부는 무서웠고 신하들은 모두 숙부 편이었습니다.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종은 결국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선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강요에 못 이겨 내놓은 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예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창덕궁에서 창경궁으로 거처를 옮긴 단종은 사실상 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15살 소녀는 좁은 궁궐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래도 단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산문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종을 포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거사였습니다.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큰 연회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산문 등은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회 중에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포기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는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기 때문입니다. 김질이라는 인물이 계획을 세조에게 알렸습니다. 세조는 즉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6명은 잡혀갔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배후를 캐내려 했습니다. 단종이 관여했느냐? 신하들은 끝까지 단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한 일입니다. 상왕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으로 불리게 되는 이 6신하들은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어린 왕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죽어서도 온전한 시신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처자식들이 노비가 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한 집안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의 운명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위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에서 상왕이 되더니 이제는 왕족의 지위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노상군은 서울을 떠나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갔습니다. 16살 소년의 유배길이었습니다. 영월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라는 곳에 갇혔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험한 절벽인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단종의 처소였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난 소년이 이제는 누추한 오두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단종의 마음은 황량했을 것입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간 신하 몇 명과 감시하는 관리들만이 전부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남긴 시들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사람들이 그리웠고 잃어버린 시절이 안타까웠습니다. 밤이면 별을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16살 소년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세조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있어도 불안했습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을 영월로 보냈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노산군을 사사하라. 사사는 자결을 명하는 것입니다. 세조는 조카를 직접 죽이지 않고 스스로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관동루라는 누각에서 단종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맸다고 전해집니다. 17살, 아직 청년도 되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왕으로 태어나 왕위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죽음 이후였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세조의 명령으로 아무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 동안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영월 사람들도 무서워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뭉도라는 영월 호장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몰래 동을지산 기슭에 묻었습니다. 세조가 알면 일족이 멸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뭉도는 차마 그냥 둘 수 없다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세조는 죽은 조카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왕후였던 송씨도 폐위되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역사에서도 그는 노산군일 뿐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이라는 묘는 훨씬 후에야 돌려받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굳건히 지켰지만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피부병이 생겨 고생했고 밤마다 단종과 사육신의 환영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세조가 불교에 심취한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명예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숙종 때인 1698년 죽은 지 241년 만에 단종은 복권되었습니다.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묘호를 받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영월의 무덤도 정식 왕릉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장릉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어 정려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어 17에 죽은 짧은 생에 그 안에 담긴 것은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영월에는 지금도 단종을 기리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령포의 초가집터, 관동루, 장릉, 그리고 어뭉도의 무덤도 있습니다. 위엄을 무릅쓰고 왕의 시신을 거둔 충신의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어린 왕을 추모합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투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력한 개인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12살 소년에게 왕의 자리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켜줄 어른들이 있었다면, 충신들의 힘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숙부가 조금만 더 인간적이었다면,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왕의 권력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왕관을 썼지만 그것은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이라는 지위가 그의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왕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음부.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세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어린 왕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호하려던 것은 단종 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통성이었고 질서였고 신하로서의 도리였습니다. 어뭉도의 선택도 귀중합니다. 그는 높은 벼슬아치도 아니었습니다. 단종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영월 지역의 향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이 일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위험했습니다. 복권이 된 후에야 어뭉도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조선시대 내내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등 후대 왕들은 단종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왕위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신하들에게도 경고가 되었습니다. 충성과 배신의 경계,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는 단종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의 잔인함, 제도의 한계, 개인의 무력함.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의로움, 충성심의 가치, 양심의 중요성도 볼 수 있습니다. 단종은 패배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역사에 남았습니다. 사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충절은 500년이 지나도 존경받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조는 이겼고 단종은 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세조는 왕위를 지켰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잃었지만 후세 사람들의 동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승자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단종의 짧은 생애는 불행했지만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수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 단종의 이야기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월 장릉에는 지금도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린 왕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던 소년, 단종. 그의 이름 석자에는 조선 왕조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충절의 가치도 담겨 있습니다. 500년 전의 비극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단종의 이야기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종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종을 지키려다 목숨을 바친 사육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